2차 세계대전의 아픈 기억을 도시 지하 동굴 속에 새겨둔 오데사. 그곳은 영화사의 길이 빛날 전함 포템킨을 탄생시킨 핏빛 역사의 땅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가는 후출족과 거센 바람만이 존재하는 세상, 호벨라산을 품은 카르파티안 산맥. 그 대자연은 장이모 감독이 영화 연인에서 색채의 향연을 완성할 수 있게 한 무대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빛나는 우크라이나를 찾았던 저는 이제 이 땅의 상흔을 찾아갑니다. (1986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구소련이 땅으로만 알고 있던 그 땅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시대의 폼페이로 일컬어지는 체르노빌로 향합니다. 23년 전 인류를 핵 공포로 몰아넣었던 체르노빌. 그곳은 폭발이 있었던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금단의 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행사의 체르노빌 투어 프로그램뿐입니다. 체르노빌 인터 인폼이란 관영기구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어 프로그램은 핵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0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자국민은 거의 없고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투어 프로그램은 인원 제한이 있어 한 달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죽음의 도시 체르노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체르노빌은 지금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투입되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선을 벗어나면 아직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는 길, 어김없이 검문소가 나타납니다. 체르노빌 통제구역 안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있어 사람들이 움직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사능 탐지기입니다. 관광 투어를 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체르노빌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В Киеве, например, 0,12 микрозивертов в час. Может до 0,02-0,25. 정상 수치 9배, 6배. 가이드는 직접 검사를 해보라며 기계를 건네주었습니다. 방사능 탐지기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수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몇 걸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12배, 13배까지 올라갑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척에 있어서일까요? 1986년 사고 당시 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총 6개의 원자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는 공사 중이었고 4개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Первый блок был в эксплуатации 1978 года.
по 96-й, второй блок с 92-го, с 78 по октябрь 91-го, третий блок с 81 года по 15 декабря 2000, ну и четвертый после практически 2 лет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тратил полностью свою функцию в результате взрыва. 사호기가 폭발하면서 인류 최대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뒤에도 나머지 3개의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이었다니 잠시 멍해집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사호기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탐지기 수치가 급작스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수치 13배에서 41배, 49배, 52배로 치솟더니 50배 정도에서 멈춥니다. 차량에서 내려 다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보다는 많이 떨어진 32배 정도입니다. 15년간 체르노빌의 홍보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가이드는 건강한 사람일 경우 체르노빌 하루 투어에서 6시간가량 쓰이는 방사능 피폭량이 2마이크로시버트, 즉 정상치의 16배 정도면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쁜 방향으로 관광지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르노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고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핵이란 게 이런 것이다. 어쨌든 뭐 전쟁을 통해서 핵이 쓰여지든 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핵이 쓰여지든 간에 그건 뭐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들만 죽는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1986년 4월 26일 당시 이곳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있었던 원자로 4호기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400배였다고 합니다. Уже в мае 1986 года уж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уже к концу мая, в начале июня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укрытия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До этого был просто шок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делать, куда бежать. 폭발 당시 원자로 내부의 방사능 물질 10톤 정도가 대기 중에 방출되면서 방사능 낙지는 넓은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벨라루스를 가로질러 핀란드와 스웨덴, 북유럽을 지나 북미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도시 프리피아트로 향했습니다. 지난 23년간 버려졌던 그곳은 일명